안녕하세요. 권영호입니다. 권영호TV 채널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오늘이 2021년 2월 28일입니다. 여러분이 보시기에 이 자동차가 어떤 차 같습니까? 차량을 맡겨주신 분이 계십니다. 뒤에서 봐서는 어느 차종인지 모르겠습니다. 자전거를 타고 인천까지 가셨습니다. 무사히 도착하셨을 것 같은데 차량을 맡겨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배기구에서 나오는 냄새입니다. 여기서 많은 냄새가 납니다. 계속 시동을 걸어놓고 냄새를 하루 종일 맡아봤습니다. 저한테는 눈이 따가울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근데 코를 찌르는 냄새가 났습니다. 어떤 이유 때문에 그러겠습니까? 배기가스 냄새가 난다. 공연비 희박 조건이라고 그랬습니다. 즉 ECU가 연료 분사를 줄여야 할 이유가 있을 때 NOx라고 하는 물질이 나오면서 냄새를 일으킨다, 이렇게 여러분께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께서 이 자동차를 보셔야 될 건데 한번 현재 주행거리가 13만 5,731km입니다. 이 자동차가 언제적 자동차인가 보이십니까? 2012년식입니다. 제가 사용하는 자동차는 2011년식입니다. 동일한 모델입니다. 제 차는 오늘 점심때를 기점으로 해서 30만 41km를 주행했습니다. 그런데 배기구에서 아무 냄새도 안 납니다. 물론 매연 역시 안 나옵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제가 관리해 오면서 그동안에 여러 차례 뭔가를 정비했을 겁니다. 그 정비 범위가 냉각수와 엔진오일입니다. 작년 9월 달에 29만 킬로쯤에 트랜스미션 오일을 클리닝해서 바꿔준 것이 전부입니다. 고장도 없습니다. 거의가 크루즈 주행을 하기 때문에 속도 위반을 해서 문제된 적은 없었습니다. 금요일 날 보험 갱신을 하는데 안전운전 했다고 할인을 받았습니다. T맵에서 안전주행을 인정해주는 그 증서가 있는 모양입니다. 그것 때문에 보험료를 뜻하지 않게 할인을 받아서 갱신을 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성능 좋은 자동차를 만들어서 안전 운행을 할 수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보험 갱신할 때 T맵을 사용한 기록을 가지고 안전운전을 했다는 것을 한번 증명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그 락스가 나온다는 냄새의 원인이 무엇인가 진단기를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까지는 진입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산타페입니다. 2012년식이죠. 여기 2.0 엔진입니다. 엔진을 눌러주고요. 확인을 누릅니다. 데이터 모드로 진입을 합니다. 여기 왔을 때 고장 코드가 있는지 먼저 확인하겠습니다. 현재 고장은 어떤 것인가? 아직 고장 코드가 없답니다. 이렇게 되면 차량은 정상이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이슈는 똑똑한 것 같으면서도 멍청합니다. 고장 코드를 보고 자동차가 이상 없습니다 라고 하면 여러분들의 자동차는 성능 100%여야 됩니다. 사실은 100%가 아니죠. 왜 그러겠습니까? 이 이슈가 모르는 것들이 여기에 숨어 있습니다. RPM은 얼마입니까? 776rpm 나왔죠. 배터리 전압이 쭉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할 것이 흡입 공기량입니다. 시간당 43kg, 이게 정상적으로 들어가는 양인지 부족하게 들어가는 양인지 잘 모릅니다. 여러분께서는 이지알 액추에이터 값을 보겠습니다. 0%입니다. 열리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이 얘기는 매연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현재로서는 공기전 상태에서. 그리고 대기압을 보니까 1.0입니다. 흡기 온도를 보겠습니다. 48도로 나옵니다. 잘 보이십니까? 48도입니다. 이 자동차는 엔진 오일을 잘못 사용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또 부밍음이 나오고 있다, 그런 내용입니다. 냉각수 온도를 보겠습니다. 91.2도입니다. 그리고 엑셀 포지션 변화가 오죠. 여기 맨 밑에 보겠습니다. 엑셀 포지션 센서 1 전압 했는데 이 전압이 막 바뀝니다. 이게 허용치 범위냐, 허용치를 벗어났느냐, 허용치 범위 내에서 작동합니다. 엑셀 포지션 2 값을 보겠습니다. 이거 역시 허용치 범위 내에서 가까스로 동작하고 있습니다. 가만히 있는데 엑셀 포지션 값이 바뀐다. 엑셀 포지션 센서가 불량이 났거나 접지에 문제가 있거나 또는 전압의 변동이 있거나 그럴 때 이와 같이 변동이 오는 겁니다. 전압을 보거나 접지에 문제가 없다면 엑셀 포지션 센서는 바꿔주는 게 좋은 자동차입니다.
그리고 연료 분사량을 보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공연비 문제이기 때문에요. 5.49mCC입니다. 이 정도 분사량이면 ECU가 연료 분사를 줄이고 있는 겁니다. 공기량은 많이 나옵니다. 방금 보셨죠? 43kg 많은 양이라는 걸 말씀드린 거고요. VGT 액추에이터라는 말 보이십니까? Variable Geometric Turbo Charge 액추에이터입니다. 강하게 돌리느냐 약하게 돌리느냐 그 얘기가 되는데 터보를 좀 줄이고 있는 중입니다. 또 하나 보겠습니다. 에어컨 가스 압력을 보니까요, 이 자동차는 에어컨 냄새나는 자동차입니다. 아직 에어컨 틀지 않았을 망정 공기 과익률이 6.3입니다. 높습니다. 그리고 슈트 퇴적량이 3.0, 슈트 퇴적 재생 요구 수준 했는데 DPF가 적당히 막힌 걸로 나옵니다. 엔진 부하 값이 나오는데요. 24% 나오죠. 높습니다. 엔진 부하가 많으면 ECU는 연료 분사량을 줄이게 되어 있습니다. 흡기 온도를 보겠습니다. 49도입니다. 부밍음이 생긴다고 그랬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장 주목해야 할 항목은 이겁니다. 실린더당 흡입 공기량 나오죠. 현재 462가 나왔는데요. 우리 선생님께서 차를 가져오실 당시에 보니까 이게 500을 넘었습니다. 한 행정당 종전에는 500cc를 빨아들였다 그런 얘기입니다. 500cc mg이니까요. 500mg에서 462mg per 스트로크입니다. 그리고 이지알 제어 편차량을 보겠습니다. 마이너스 207 이 정도로 나오는데 현재 자세히 보십시오. 이지알 밸브를 통해서 공기량이 많다는 말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공기량이 많이 줄어야 된다. 그래서 이 자동차는 냄새를 일으킬 수밖에 없는 자동차다. 그리고 실제 인젝터 분사량 했는데요. 5.5ml 세제곱입니다. mCc 이렇게 표현합니다. 레일 압력을 보니까 현재 304바입니다. 많이 높다는 뜻입니다. 왜 높으냐? 연료 분사량을 줄이기 때문에 누적되는 압력이 상승해서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스월 액추에이터가 나오네요. 17, 18 이렇게 나옵니다. 들어오는 공기량을 줄여서 엔진으로 들어가라 라고 스월 액추에이터에서 막습니다. 그리고 부스트 압력을 보면 1.04입니다. 부스트 압력이 낮은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높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과 함께 스캐너를 보셨습니다. 엔진룸을 한번 다시 열어보겠습니다. 엔진룸입니다. 커먼레일 다이렉트 인젝션입니다. 16밸브입니다. 4개의 시린더를 가졌고 한 시린더당 밸브가 4개씩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4416, 16밸브의 자동차고요. 곧 16개의 오토래시가 장착되어 있는 자동차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체인 타입입니다. 벨트가 없습니다. 이 자동차는 냉각수 비중이 잘못됐고 엔진 오일이 잘못됐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냄새가 난다. 이 자동차에 대한 결론은 뭐겠습니까? 흡기 오염이 돼 있다. 엔진 오일에 의해서 부밍음이 발생하니까 흡입 매니홀드가 오염이 돼 있다 그런 내용입니다. 흡입 매니홀드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방금 전에 스캔 데이터를 보면서 여러분께 드렸던 말씀 기억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 여기입니다. 공기량 값이 높습니다. 부스트 압력은 정상인 것 같지만 사실은 여기 있는 부스트 압력 센서 값이 높습니다. 그리고 이 안쪽으로 보겠습니다. 터보가 여기 있습니다. 터보가 공기가 터보를 이용해서 들어갑니다. 터보에서 부는 높은 압력 위에 공기가 이리 옵니다. 앞쪽에 있는 인터쿨러를 거쳐서 또다시 이쪽으로 들어갑니다. 공기가 이렇게 해서 들어가는데 여기가 흡입 매니홀드입니다. 그런데 흡입 압축할 때 밸브가 떠서 곧 오토래시가 제 역할을 못하기 때문에 밸브가 떠서 압축할 때 거꾸로 나오는 겁니다. 그것이 곧 흡기 오염을 가중시킨다 이렇게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이 자동차 또한 흡입 매니홀드가 많이 오염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흡입 매니홀드를 청소를 하던가 교환을 하던가 그러면 정비 범위를 다시 한번 압축해 보겠습니다. 첫째, 엔진 내부에 있는 오일을 클린을 하는 겁니다. 두 번째, 흡입 매니홀드를 교환할 예정입니다. 왜? 청소가 어렵습니다. 이거는 그래서 저는 선생님한테 신품으로 교환할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냉각수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십시오. 라제타 캡입니다. 1.1바짜리의 냉각수 캡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캡도 바꿔야 됩니다. 역시 냉각수 비중도 맞춰줄 겁니다. 여기에 높은 흡입 공기량 값이
500mg per 스트로크였고 현재 방금 전에는 462mg per 스트로크입니다. 그 공기량 값이 얼마나 줄어드는가, 자, 그것을 지켜볼 예정인데, 이 공기량 값이 줄어들려면 바로 여기입니다. 클리닝률을 넣고 시동을 걸어 놓고 나서 오토레시가 복원이 되는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모르겠습니다. 하루가 걸릴지 이틀 걸릴지 이걸 모릅니다. 며칠 전에 작업했던 차는요, 장장 4일간 클리닝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부스 압력도 달라졌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스파크 플러그 갭을 조절해서 출고시켰습니다. 물론 그 차 또한 냉각수를 정비했습니다. 이 자동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워낙 이 내부가 더러워서 클리닝을 안 하고 출고할 수가 없었습니다. 만일에 클리닝을 안 하게 되면 브랜딩유를 넣고 냉각수를 건드리고 출고해서 운행을 하다가 3천 정도나 5천 정도 주행을 하고 나서 다시 한번 방문해서 엔진 오일을 진단해서 공기량 센서 값과 부스 압력 값이 어느 정도 내려갔는가 지켜보고 또다시 번영우가 사용하는 브랜딩 오일로 바꿔주고요. 또 출고해서 운행하면서 한 3천, 5천 주행한 다음에 또다시 오셔서 부스 압력과 공기량 센서 값을 확인해 보고 내부에 들어있는 오토레시가 어느 정도 살아났을 때 그때부터 2만 내지 3만, 고속도로를 많이 주행한다면 4만 킬로까지 주행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자동차를 가져오신 선생님한테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한테 결론으로 드려야 할 게 뭐겠습니까? 첫째, 윤활부 클리닝 한다. 두 번째, 브랜딩유를 넣는다. 세 번째, 냉각수 비중을 맞춘다. 네 번째, 라지에터 캡을 바꾼다. 그렇게 하고 나서 여기 인테크 매니홀드 이쪽에 시스템에 인테크 매니홀드를 교환하는 걸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모든 과정이 끝나는데 며칠 걸릴 겁니다. 예정컨대 이 자동차는 너무나 심각해서 일주일 정도 예상을 하고 차를 맡겨 놓으라고 그랬습니다. 자정이 넘은 시간에 지금 이것을 진단하고 방송을 촬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작업하는 과정에서 특이점이 있으면 보충 촬영해서 여러분께 소개할 예정입니다. 또다시 이 자동차가 바뀌어지게 될 모습을 상상하시면서 남은 시간 계속 시청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8일이고요. 자정을 넘어서 지금 현재 1시 정도 된 것 같습니다. 클리닝 작업을 가장 오랫동안 해야 될 상태라서 폐 오일을 좀 빼고 있는데 해도 너무나 한다 이런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보통 이 자동차에서 빼내면 여기까지 올라옵니다. 그런데 오일이 많이 부족합니다. 이렇게 부족한 상태로 이렇게 폐유가 될 때까지 사용했다는 것은 그동안에 어떤 생각으로 자동차를 운행하셨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다행스러운 거는 거품이 별로 없습니다. 며칠 전에 올렸던 영상을 보셨으면 아시겠습니다만 이 자동차에서는 거품이 별로 없습니다. 그나마 유막이 많이 파괴되지 않은 상태로 운행을 했었다. 이면에는 엔진 오일 교환을 잘 안 했거나 엔진 오일 품질이 별로 안 좋은 걸 사용했거나 했을 때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 자동차가 블로우바이 가스가 많았지 않습니까? 그 블로우바이 가스 영향으로 이렇게 검게 수검댕이 물처럼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고요. 일단 여기서 지금 빠지는 오일 보이십니까? 이렇게 어때요? 지금 오일을 빼고 있는데 빼는 상태의 오일이 나중에 이제 깨끗하게 바뀔 겁니다. 그것을 기억하시고요. 일단은 또 여기에 필터가 있는데 필터 이것도 빼내서 제거하고요. 클리닝유를 넣고 스캐너를 통해서 데이터 값이 변해가는 과정을 쭉 지켜보고 DPF 지금 재생 중입니다. 어제 지금 4.5g인가 그랬었는데 4번 청소를 했어요. 그리고 났더니 0.39인가 얼마 나왔었어요. 그런데 몇 시간 만에 또다시
3.14g으로 좀 다시 막힌 걸로 나옵니다. 그래서 현재 머플러를 풀어놓고 다시 DPF를 재생 중에 있어요. 이거에 0g이 나온 상태에서 기다렸다가 최정량이 얼마나 늘어나는지, 안 늘어나면 머플러가 되는 것이고 늘어나면 엔진 쪽이고요. 이렇게 결론을 내릴 겁니다. 재생 모드가 다 끝났습니다. 즉 DPF 내에는 아무것도 없다, 그런 상태가 됩니다. 현재 공회전 RPM 돌아왔죠. 연료 분사량이 지금 올라갔어요. 5.9mcc로 증가했는데, 시간을 좀 지켜보면 표정량이 얼마로 늘어나는지 이제 지켜보는 겁니다. 엔진에 의해서라면 운행을 안 한 상태이기 때문에 0.0g 이런 상태로 될 것이고요. 머플러 개조에 의한 것이라면 이게 다시 늘어난다는 얘기죠. 엔진에 의해서 문제를 일으키기는 하는데, 이 자동차는 머플러에 의해서 DPF가 막히면서 공연비 희박 조건에 연소를 하게 된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